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 과목에 출발을 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과목 면제 받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간단히 하면 1차에서 뭐 3과목 기업 진단만 보시고 2차 면제 받고 3차 면접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차 면제 못 받으시고 1차에 1과목, 2과목 다 해야 되는 경우의 분들은 이 좀 불만이에요. 이게 왜 나만 뭐 다른 자격증이 없어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특히 2차를 봐야 되느냐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데, 제가 그 머릿말에 보통들 교재에 머릿말을 안 읽어보시잖아요. 저 거기 머릿말에 써놨는데 결과적으로는 1차 시험 합격했다고 뭐 자격증 주는 거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2차 시험 합격했다고 아니면 통과했다고 자격증 주는 거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이 3차까지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3차에서 차별을 좀 합니다. 이게 면접에서 2차 면제 받고 이렇게 되신 분들은 주위에 살펴보시면 합격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따라서 그 합격하신 이제 사례가 없다는 것은 이게 차별을 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1차 1, 2 과목하고 그다음에 2차 과목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통달을 하셔야만 3차를 패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뭐 면제받지 못하고 2차 뭐 면제받지 못하고 한 것을 뭐 이렇게 불편해하시거나 억울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지. 어차피 3차 이거 면접을 통과해야만 되는 일종의 과정이라 보시고, 그다음에 2차 과목이 많은 분들이 나는 뭐 전공이 아니라서, 그러면 전공했으면 뭐 다 합니까?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 2차 과목이 1차보다 훨씬 쉽습니다. 부담이 되는 것은 2차에 뭐 볼펜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백지에다가. 그걸 불편해 하시는데 전혀 불편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시아는 안 틀리고 은는히 가까지 써야만 득점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응용력을 발휘하시면 쉽게 뭐 60점 통과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에서 제가 가급적 이제 시험에 나오는 위주, 그리고 이제 실제 기억할 만한 기억을 해야 되는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 다른 쓸데없는 뭐 인터넷에서 뭘 찾아본다든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2차 과목 하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을 들으시다가 저 부분은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통과하는 방법이, 저는 뭘 추천하냐 하면, 이해가 잘 가서 다행히 이해가 잘 가서 그다음에 내가 기억해서 답안지를 쓸 수 있다 하는 경우에는 하시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말하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그 내용을 이해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셔도 상관없거든요. 60점인데 65점, 70점 받는 거에서는 전혀 하등의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것을 100%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선에서 나는 저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이제 생기면 그 부분이 나타날 거예요. 강의 들으시다 보면 그런 부분은 뭐 내가 한계다 생각하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2차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통과하고 다 교재를 학습하시고 여러분들이 득점을 하시는데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의도한 얘기가 어느 정도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제 얘기를 잘 되새겨 보시면서 저는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건너뛰셔도
무방하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설기술진흥법을 넣어놨는데요. 사실 이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은 자격증에 그런 게 있어요. 자격증에 뭐가 있냐면 시공기술사라고 있어요. 시공기술사, 뭐 대표적인 기술사의 이제 하나의 종류죠. 시공기술사는 크게 건축하고 토목 이렇게 두 개 있거든요. 이 합격자들이 12,000명이 돼요. 12,000명이 넘어요. 지금 기준으로. 그러면 12,000명이거든요. 한 차수에 뭐 100명씩 뽑아버리니까요. 이것도 12,000명이 초과됐어요. 그러면 요 시험은 이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면제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 시험을 보냐 하면 이거 갖고 전국에 합치면 24,000명, 3만 명이에요. 그러면 자격증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이거 갖고는 속된 말로 밥 먹고 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이 시험을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얘들은 출처가 어디냐면 주관이 국토교통부예요. 국토교통부. 약자로 국토부라고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나와 있는 얘기를 기준으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활용도 국토교통부에서에 준한 업무만 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시공기술사고, 그 다음에 건설안전기술사가 있어요. 건설안전기술사. 뭐 기사 얘기는 기사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가 뭐 강조해서 설명드릴 부분이 아니니까. 건설안전기술사는 얘는 전국에 합격하신 분들이 지금도 많지 않아요. 한 1,300명밖에 안 돼요. 그 1,3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희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소성.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운명을 다할 때까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단 이 자격증은 자격이 되어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건설안전기술사는 응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뭐 상당히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는 이거는 고용노동부예요. 고용노동부인데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준한 업무만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최초에는. 그런데 문제 출제를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니까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에 있는 그러니까 위주로 시험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제가 강조를 했어요. 출제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건설기술진흥법 문제를 가급적 많이 내달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소속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지만 고용노동부에 소속된 자격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진흥법 문제를 많이 내다 보니까 지금은 건설안전기술사가 어떻게 건설기술진흥법의 업무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산업안전지도사인데 산업안전지도사예요. 지도사인데 여기에는 아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관한 문제를 안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과목에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산업안전지도사가 고용노동부의 주관이에요. 이건 주관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주로만 시험 문제를 내면 향후에도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산업안전지도사를 출제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기술진흥법 문제도 가끔 문제를 내줘라. 그래야만 산업안전지도사 공부할 때는 힘들겠죠. 과목이 늘어나니까. 그렇지만 그래야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되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설기술진흥법 사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합격을 하셔서 활동을 하실 때
건설기술진흥법 자체를 모르면 한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래서 건설기술진흥법을 하는 거예요. 강조드리지만 그러니까 건설기술진흥법 과목을 하실 때 암기 안 해도 돼요. 암기 안 해도 되지만 대략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건설기술진흥법의 취지구나.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다음에 합격을 하셔서 뭐 기업 진단 지도를 컨설팅을 하든 재예방 기술 지도를 하든 거기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같이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대화가 되는 차원으로 이것을 제가 이 과목을 넣어놨지 시험에 뭐 완전히 나온다, A급으로 나온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으로 넣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이 건설기술진흥법을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저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어요. 자, 지혜적 목적을 해놨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산업안전보건법은 흔히들 많이 이거 해요. 피라미드 해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되죠. 요게 수단이고 요게 수단이고 요게 목적이고 이게 최종 목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는 것은 최종 목표 자격증을 손에 넣기 위해서 공부하는 목적은 시험에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수단은 교재도 보고 강의도 보고 암기도 하고 불필요한 건 버리고 이게 수단이죠.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기준을 확립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기준을 확립한다는 것은 과연 근로자가 잘못한 건지 사업주가 잘못한 건지를 따지고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확립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자고 한 것이 수단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은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이고 그 다음에 최종 목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 증진이죠.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종 약간 좀 과장된 경우가 있는데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렇게 거룩합니까 이거? 건설기술진흥법이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렇게 아주 거룩한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공공복리 증진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니까 산업안전지도사에 해당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공공복리 증진인데요. 시험에 어떻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안 나오지만 이제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해는 해야 되는 거지. 건설기술진흥법은 이러한 시험이구나, 이러한 제도이구나, 이런 법이구나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수단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연구 개발을 촉진해서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수단이고, 그 다음에 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 여기서 안전이 뭐냐면, 근로자 떨어져서 돌아가시지 말게 하는 안전이 아니고, 뭐냐면 안정성을 높인다 했고, 건물 붕괴되지 마라. 교량 붕괴되지 말고, 터널 붕괴되지 않으면 좋겠다. 이 희망사항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수단이고, 얘가 목적이고, 목적이 뭐예요? 품질 확보예요. 품질을 확보해서 붕괴되지 말라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물론 품질 확보해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그 다음에 붕괴되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국민과 또는 작업하는 근로자도 재해를 안 당하니까 안전과 상통하는 면은 있지만 차원이 다른 거죠. 목적이고 최종 목표는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의시하시는 산업안전지도사의 시험 범위에는 명확하게 안 들어가죠. 그렇지만 서비스 차원으로 공부 괜히 했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비스 차원으로 알아두면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암기하지는 마시고 암기할 게 몇 가지 있긴 있어요. 근데 암기하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해하시고 보자 이런 얘기죠. 자, 이런 건 읽어보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는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은 핵심이 뭐냐면 공사 품질을 확보해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건설기술진흥법에는
요런 게 있어요. 안전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안전관리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제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요. 근데 국토교통부에 직접 제출하는 게 아니고 산하기관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을 합니다. 1종, 2종, 여기는 1종, 2종 시설물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이해를 잘 하시려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건 이렇게만 하세요. 시설물에는 1종 시설이 있고 2종 시설이 있어요. 1종이 있고 2종, 어떤 게 더 센 거예요? 1종이 센 거죠. 쉽게 말하면 1종 시설, 룸사롱이에요, 이거. 유흥업에도 1종이 있고, 그 다음에 2종이 있고, 일반 유흥이 있거든요. 쉽게 이해하시려고 제가 약간 좀 쉽게 설명드리면, 1종 룸사롱, 2종 단란주점, 3번 일반 음식점 삼겹살집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같은 술을 먹는데 로얄 살루트를 먹어도 1종에서 먹으면 훨씬 비싸요. 세금이 다르거든. 2종 다르고 3종에서는 로얄 살루트는 안 팔죠. 뭐 소주나 그런 거 파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1종 시설은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2종은 약간 덜 엄격하게 관리하고, 그 다음에 3종은 시설물엔 3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1종, 2종, 3종이 있는데 3종은 거의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1종의 특징은 뭐냐면 2종 시설이 있고 3종 시설이 있습니다. 3종 시설물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종 시설물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교량 터널은 다 1종이에요. 2종은 얘는 뭐 대도시에 있는 거는 대부분 다 2종이고 3종은 농어촌에 설치해 놓은 뭐 건축물이라든지 뭐 교량이라든지 터널 이런 건 대부분 3종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종 시설물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1종 시설물, 얘는 1종 시설물은 서울특별시 것은 다 1종이에요. 주요 시설물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국토교통부에서 점검을 합니다. 2종 시설물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민간 기업에서요. 3종은 아예 안 하고. 네.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서를 만들어서 계획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 수립했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왜 만들었냐 하면 왜 만들었겠어요? 3초 동안 생각해 보세요. 계획을 내가 만들었어. 왜 만든 거예요, 이건? 계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일정이 있는 거죠, 일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정이 있고 또 하나 일정이 있다면 점검을 한다는 거죠. 점검. 그렇잖아요. 내가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어느 차수에 나는 합격을 하겠다. 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안 할 수 있을지를 수시로 점검을 해봐야 계획이 달성되겠죠.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의 핵심은 계획을 수립해서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위한 제도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너무 거룩해서 저는 말이 안 나옵니다. 공공의 복리 증진을 하고 그럼으로써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제도죠. 좀 쉽게 그 건설기술진흥법 목적을 하지. 사용성을 증가시키고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공사하는데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이다. 이렇게 하면 훨씬 좀 알아듣기도 쉽고 교양이 있을 텐데 아무튼 좀 너무 상당히 좀 세게 해놨어요.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서는 뭐냐, 왜 만드냐 하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점검에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서 아무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러면 정기 안전 점검이 있어요. 정기 안전 점검을 해요. 그러니까 정기자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날짜를 잡냐 하면
작성한 자기 스스로 안전관리 계획서에 정기적으로 하는 내용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게 있고, 그러면 정기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점검을 했으면 무슨 일이 생겨요?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이것은 잘 뭐 기준에 안 맞고 이것은 약간 품질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점검을 했다. 시험을 치렀다. 이게 점검이잖아요. 점검. 테스트잖아요. 테스트. 체크이기도 하고. 그러면 분명히 하자가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정밀 안전 점검을 합니다. 정밀 안전 점검을 하죠. 이거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정밀은 아주 세세히 자세히 보겠다는 거죠. 정밀 안전 점검을 하면 하자가 있으니까 또 점검을 하지는 않고 여기에서 보수는 어떻게 하고 보강은 어떻게 하고 이 기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대로 다 하면 공사가 완료됐어요. 그러면 준공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초기 점검합니다. 초기 점검. 용어가 초기 점검을 한다고 해요. 물론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정기 점검을 하고 이 과정에 공사 재개전 점검이 있어요. 공사 재개전 점검. 이거는 뭐냐면 공사를 하다가 요즘처럼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공사하다가 보통 자기 돈 갖고 안 하잖아요. 건설업이에 뭐 아파트를 짓든 아니면 뭐를 하든 간에 대부분 대출 받아서 파이낸스 그러니까 PF 받잖아요. PF 받아서 이자가 한 200% 됩니다. 그걸 받아서 허가를 받아요. 그 다음에 분양을 해서 분양하면 돈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돈 갖고 뭐 심지어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그거 갖고 대충 짓는 거죠. 대충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지어요. 그러면 짓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이 안 나오면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가 멈췄어요. 멈췄다가 1년 이상 멈췄는데 다시 이제 공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사가 재개된 거 아니에요. 재개가 되면 이제 오랫동안 세워놨으니까 뭐 빗물도 스며들었고 눈도 오고 바람도 불고 했으니까 철근도 녹슬고 콘크리트도 뭐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공사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공사 재개전 점검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정기안전 점검이 있고 이건 그러니까 제대로 잘 되는 현장은 정기안전 점검하고 정밀안전 점검하고 초기 점검에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공사 재개전 점검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게 1종 시설물은 이렇게 합니다. 2종 시설물도 거의 이렇게 해요. 3종 시설물은 이런 걸 안 해. 왜? 국가에서 관리를 안 해. 너희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농어촌 시설은. 그러면 첫 번째 건설기술진흥법의 하나의 이제 잘못된 점은 뭐냐면 그러면 서울특별시 사는 사람들은 서울특별시 사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 소도시 사는 사람들은 약간 불안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교량이 무너져서 속된 말로 다리 무너져서 죽어도 되는 거냐 이런 뜻이죠.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모든 시설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서울특별시라고 특별하게 아주 관리를 하고 지방소도시라고 대충 관리하고 농어촌 시설이라고 관리 안 하고 이런 차별을 두고 있는 하나의 맹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잘못된 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제 이상적으로 말할 때 그런 거고 이제 시험에 혹시 낸다면 요 정도는 낼 수 있습니다. 요거. 뭐를 낼 수 있냐면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공사의 범위. 요건 낼 수 있지. 좀 많죠? 많아요. 많은데 대부분 안전관리 계획서가 뭐냐면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사전 안전성 검토 제도라고? 사전 안전성 검토 제도라고 있어요. 요거 여백이 나오게 좀 하고 사전 영어 사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전 안전성 검토 제도라고 있어요. 검토.
이런 거 들어봤죠? 그러면 사전 안전성 검토 제도인데, 그러면 사전자가 들어갔으니까 공사를 하는 이전에 뭔가 점검을 해야 될 거. 그래서 뭐가 있냐면 발주자가 하는 일이 있고, 발주자, 그다음에 설계자가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공자가 하는 게 있어요. 시공자인데 시공자를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뭐냐면 도급인 이렇게 불러요. 도급인. 이렇게 도급인 부르잖아요. 네? 수급인 이제 도급을 받은 사람이니까 도급인, 수급인이죠. 수급인. 자, 도급인인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1차 과목이 얼마나 공부가 됐는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건데 그럼 발주자가 하는 사전 안전성 검토 제도는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모르시죠.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요. 안전보건 대장이 있어요. 안전보건 대장이 있어요. 안전보건 대장. 안전보건 대장인데 종류가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본 안전보건 대장이 있는 거죠. 그럼 설계자가 하는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안전보건 대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설계 안전보건 대장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디자인 for safety.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뭐냐면 디자인 for safety, 설계 안전성 검토제도예요. 이것도 국토교통부 기준이고 시공자가 하는 것은 뭐냐면 얘도 안전보건 대장이 있죠. 안전보건 대장이 있어요. 대장이 있는데 얘가 하는 거는 공사안전보건 대장이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계획서를 만들어요. 안전관리계획서.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있어요. 유해위험 위험 방지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게 우리는 말을 줄여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이제 기술지도 하러 가면 이걸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이렇게 안 부르고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앞자 떠서 예?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저는 발음 못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통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바로 뭐냐면 사전 안전성 검토 제도의 종류예요. 범위.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주체가 있는데 발주자가 있고 설계자가 있고 시공자가 있습니다. 이런데 발주자가 하는 일은 요거고 사전 안전성 검토 제도, 설계자가 하는 건 이것이고 시공자가 하는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설명드렸는데 도무지 책하고 너무 달라서 모르겠다. 왜 저런 거 하나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괜찮다. 저걸 사전 안전성 검토 제도라고 하는구나. 그렇지. 내가 이거 알고 이것도 들어본 적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전 안전성 검토 제도의 업무 역할별로 이게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냐 이거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뭘 설명드린 거냐면 안전관리 계획서하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하고 제출해야 되는 공사의 범위가 거의 유사해요. 거의. 예?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는 안전관리 계획서도 작성해야 되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도 이중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중 일은 아니지. 왜? 목적이 다르니까. 하나는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 증진을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는 공사 품질 확보로 공공복리 증진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중복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것도 만들고 하는 일이 거의 유사한데 이중 일을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걸 통합해서 만들어요. 통합 안전관리 계획서를 만들거든요. 요런 이제 법의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이 안 나면은 안 하셔도 되고 나는 시간이 좀 남는다. 시간이 남는 분은 없죠. 시간을 좀 낼 수 있다. 그러면 재미 삼아서 요거 한번 외워보세요. 요거.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어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꽤 된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나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대충 보세요. 요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하나 주의사항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교양 있게
교양 있게 향후에 업무를 하시려면 이 정도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교재에 넣어놓은 것이지 이걸 억지로 암기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하시고 얘기가 좀 약간 오리엔테이션 비슷한 거였어요. 근데 좀 오리엔테이션이 아니고 뭐 이상한 과목을 설명드려서 죄송한데 여기서 잠깐 끊어서 다음 시간에는 요 4번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부터 저 뒤쪽에 있는 정기안전 점검까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를 한번 가급적 지루하지 않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